네, 9월의 마지막 주의 시작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선별해 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여러분은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실까요?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바로 12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주 일제히 하락하며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실적 추정치 하향과 함께 목표가 20만 원의 매도 리포트를 냈습니다. 중복 상장 논란에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연됐던 상장 예비 심사 통과 소식을 전했지만 오늘 주가 흐름은 무겁습니다. 리튬 가격 중국발 과잉 재고와 함께 유럽,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로 당분간 의미 있는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극재 수출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점 또한 큰 부담인데요. 이 양극재 판가 약세를 반영해서 유진투자증권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3분기 실적 추정치 영업이익을 기존 1,535억 원에서 눈높이를 대폭 하향한 전년 대비 41% 감소한 842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양극재 업체들 공격적인 증설로 중장기 마진율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국내 양극재 설비 능력 2030년 기준으로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전기차에 공급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유럽과 일본의 또 양극재 업체들과의 경쟁까지 감안해서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중국에서 테슬라 판매가 이달 들어 급격한 둔화를 보이면서 테슬라의 하락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2차 전지주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 IPO 최대어 두산 로보틱스 일반 공모청약에서 33조 원이 넘는 증거금을 끌어모으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로봇주들 반등을 시도했던 가운데 이렌시스의 급등 눈에 띄었죠. 9위입니다. 오일 댐퍼, 감속 모터 등 국내 로봇 감속기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연내 출시가 기대되는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 메인 감속기 공급사로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 청약 흥행 소식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로봇주 내에서도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인데요. 지난 거래 상한가 터치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따른 이 삼성 관련한 로봇 이슈에 반응하고 있는 이렌시스의 그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8위 종목 살펴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위메이드 다시 주목해봐도 될까요? 오늘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액토즈 소프트로부터 미래전설 2, 3 독점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억 원을 수령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이어갑니다. 중국 진출에 속도를 내면서 흑자전에 대한 기대 또한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액토즈 소프트가 해마다 1,000억 원씩 지급하고 향후 5년간 중국 내 미래에 대한 게임, IP 개발 등 모든 독점을 하기로 계약을 했죠. 자, 지금 실제 1차 계약금이 오갔다라는 소식에 위메드의 중국 진출 기대감이 부각됐고 향후에는 미르4, 미르M 등 위메드의 다른 게임들의 중국 외작판 획득 가능성 기대도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미르4, 2, 3의 견조한 인기를 고려하면 5년 이후에도 재계약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데요. 연내에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버전 P2E 게임 출시와 더불어서 또 내년 다양한 신작 출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메드 하반기 강력한 모멘텀을 보유한 게임주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또 긍정적인 시각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진단 들어볼까요? 네, 10위는 에코프로를 비롯한 에코프로 그룹주들입니다. 이 최근 고평가 논란 속에 이 주가 내림세가 뚜렷한데요. 오늘은 이제 부정적인 증권사 리포트도 있었죠. 이 에코프로 오늘 90만 원 또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에코프로 비롯한 에코프로 그룹주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 같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박스권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주가가 오늘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주가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냥 박스권 하단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좀 안 좋은 자리에서 또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죠. 3분기 매출액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41% 감소를 예상을 한다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지금 양극재 업체들의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부터는 이제 바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가에 대한 어떤 마진이 4분기부터 내년 1월로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바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지금 뭐 밀린다라고 해서 추세적으로 더 강하게 밀린다라기보다는 바닥을 잡아 나가는 과정 현재 2개월에서 3개월째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또 대주주 요건에 대한 이슈가 결국은 주가를 좀 올리는 데는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상당히 큰 시세를 내었었고 하반기부터 연말까지는 지금의 어떤 흐름을 조금 답답하지만 지금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2차 전지 섹터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말씀 주셨는데 2차 전지 전반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김영재 이사님은 전반적인 2차 전지 투자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시장 일선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번에 에코프로가 반등할 때 마지막으로 정리할 기회를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센티가 상당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정기 추세가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등다운 반등이 조만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에 가장 크게 이제 부각될 것이 대주주 회피성 물량 출회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올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2차 전지주들이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라면 조금 더 지난 이후에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어떻게 물량을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 위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수익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유자 관점에서의 전략으로 일단 회피성 이 대주주 관련한 이제 물량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 보자. 김성훈 사님 또 박스권 전략까지 짚어주신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이렌시스입니다. 로봇주들은 돌아가면서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하방 변동성이 있었는데 다시금 시세를 강하게 가져가는 이렌시스 로봇주 안에서 주목도 얼마나 가져볼 수 있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렌시스의 9월달 상승세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고점 기준으로는 거의 한 130% 가까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상승의 원인은 삼성 웨어러블 로봇 출시 임박과 함께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관련한 흥행 기대감이 동시에 좀 작용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의 부품을 좀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오일 댐퍼와 감속모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특히 삼성 웨어러블 로봇의 감속기를 SBB테크와 함께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제 주력 제품인 오일 댐퍼는 현재로서는 그 비대 뚜껑이 천천히 닫히도록 감속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고 있고 또 감속 모터는 디지털 도어락에 좀 사용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진정한 로봇에 대한 그런 어떤 매출처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 급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이면서도 8월 말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시총인 한 600억 원대의 시총을 머물러오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연간 보면 평균적으로 5에서 60억 정도의 꾸준한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부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가 삼성 웨어러블 로봇의 출시 이전이기 때문에 기대감에 따른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주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 웨어러블 출시 이후 동사의 매출 및 이익에서의 어떤 웨어러블 로봇 기여도를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유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매매 관점으로 현재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트레이딩 매매 관점에서 좀 지켜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입니다. 최근에 이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 미르 계약금 수령에 따른 좀 주가 변동성이 계속 심한 상황인데요. 위메이드 좀 중국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지금 위메이드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정확히 1년 전의 가격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1년 동안 오른 게 없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동안 이제 주가가 몰락갔었던 이유들 뭐 워낙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코인 시장 자체가 좀 좋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콘솔 게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가운데 위메이드와 NC소프트 같이 이런 게임들을 저도 이제 멀티플이 점점 내려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충분히 그러한 어떤 악재성 어떤 요인들은 충분히 주가에 1년 동안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매년 1년에 한 번씩 1,000억 원이라는 어떤 돈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이트크로우가 글로벌 출시가 12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 관련돼서 중국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비단 화장품 섹터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주들 역시도 파노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획득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미르M, 미르포에 대한 파노 획득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가가 퍼 14배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1년 동안 주가는 오른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악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고 이제는 호재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기다려 본다라면은 지금 주가는 좀 뭐 크게 걱정 없이 무난하게 접근을 해보실 수 있는 주가인 것 같습니다. 네, 악재로 빠질 만큼 빠진 위메이드 이제는 모멘텀과 호재를 반영하는 자리에서 관심 유효하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주 이제 7위와 6위로 순위를 높여봅니다. 오늘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이 해외 성과를 바탕으로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그 안에서 잉그루드랩이 오늘 장 관심주 7위입니다. 미국 인디 브랜드 고마진 수주를 받으면서 실적 기대감이 높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무려 163%나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8월 국내 화장품 수출 규모 전년 대비 17% 증가했는데 그 안에서 중화권 매출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반면 비중국 매출이 43%나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72%, 유럽이 43%, 일본이 29% 증가하는 등 특히 서구권에서 더 높은 성장성이 두드러졌는데요. 이 미국 내 20년이 넘는 오랜 업력과 또 FDA OTC 승인을 받은 몇 안 되는 기업으로 미국 내 화장품 제조업 사업을 영위하는 잉그루드랩, 미국 현지 인디 브랜드의 수주 증가와 더불어서 고객사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면서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8월부터 현재까지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내내 매수하면서 추세가 견조합니다. 미국에서의 모멘텀 짙어지는 잉그루드랩 앞으로의 실적 또 증명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모멘텀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아이센스, 최근의 변동성을 기회로 봐도 될까요? 오늘의 6위입니다. 국산 1호 독자 기술로 개발한 연속 혈당 측정기 CGM 케어센스 에어를 국내 시장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CGM 출시 이후에 뉴스에 반해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 주가가 고점 대비 상당폭의 조정을 겪었는데요. 최근에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헬스케어와 연속 혈당 측정기 공급 및 데이터 연동 혈당 관리 서비스 협력 본계약을 체결했고 또 유럽 시장에서도 내년 상반기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장 스토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국내 물량 본격화가 기대되고 또 유럽 진출을 시작으로 해서 2025년 CGM만으로도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또 미국 혈당 측정기 기업인 아가매트릭스 인수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진출에 또 발판을 마련했고 올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22%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아이센스 그 이후의 실적 고성장까지 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나오는 만큼 최근의 변동성에 따른 주가의 향방과 전략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위와 6위 종목도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내에서 특히나 미국향에 대한 매출을 가져가고 있는 잉그루드랩. 네.
추세가 계속해서 견조하고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 흐름에 동참을 해봐도 될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지금 현재의 화장품 업종 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가 잉글우드 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접근해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잉글우드 랩은 매출의 95% 이상이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화장품 기업으로 현재 그 미국에서는 인디 브랜드 성장과 대중적인 가격의 매스 브랜드 확장이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아무래도 물가 수준이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K-팝의 글로벌한 확장, 특히 미국에서의 어떤 인기가 크게 상승하면서 우리 화장하는 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전체 화장품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입니다. 2020년에 한 전체 화장품 매출 수출액의 미국은 8%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한 1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 매출 성장이 이렇게 크게 일어난다면 당연히 잉글우드 랩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매출에서 약 25%를 차지하는 기능성 및 일반 의약품 제품 매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미국의 경우 그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FDA 심사를 통과한 제조시설만이 정상적으로 일반 의약품 제품 등록 및 수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잉글우드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 그리고 인천 공장 모두 FDA 승인을 취득해 미국 선케어 시장의 어떤 성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99억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260억 원으로 성장 예상되고요. 내후년까지 360억 원대 영업이익까지 고성장으로 지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PE 한 10배 수준으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저평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4분기 대주주 회피성 매물 물량 압박은 좀 있겠지만 내년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매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익 고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잉글우드 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센스입니다. 국내 최초 연속 혈당 측정기 상업화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지난 고점 찍은 이후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조정 좀 매수 기회를 삼아도 될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CGM이라고 하죠. 연속 혈당 측정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4개밖에 없습니다. 덱스컴, 메드트로닉, 에보트 그리고 아이센스입니다. 그만큼 이 재개발할까요? 진입에 상당한 허들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CGM 출시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세론에 대한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덱스컴, 미국에 상장의 덱스컴 역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유를 찾자라면은 애플워치의 비침습 혈당 측정에 대한 어떤 기술력에 대한 노이즈가 현재 덱스컴과 아이센스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플워치의 비침습 혈당 측정기는 최소한 5년 이상 걸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CGM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CGM으로 혈당을 관리했을 경우에 당뇨 합병증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장점이 BGM 시장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경쟁사보다 이 아이센스의 제품이 많게는 50%, 적게는 25% 저렴한데 실질적인 어떤 제품 품질만 놓고 본다라면은 가격은 싼데 품질은 훨씬 더 좋다라고 좀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 시장 자체가 계속 커 나간다라고 본다라면은 지금의 주가 하락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추가 매수, 없으신 분들에게는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모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위 에코프로 그룹주부터 6위 아이센스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확인하고 오시죠.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금호석유의 자회사 금호 P&B 화학과 동성케미컬이 설립한 합작투자법인 DKN 캠텍이 단열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호석유는 친환경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서 미래 동력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고유가에 최근 주춤했었지만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3.4%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아이폰 15가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에 국내 관련주로 꼽히는 LG 이노텍 실적에 반영되면서 4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가 또한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2.4%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장비주들의 빨간불이 그래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중 전공정 장비주인 유진테크는 선단 공정 전환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 탄력받고 있는데요. 목표가 상향 리프트와 함께 힘을 받으면서 3.3% 오름폭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따라 올해 콘텐츠주들의 전반적인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은 신작으로 수익성을 방어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3분기 성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리포트 효과 받아가면서 저점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3.5%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최근 연휴 앞두고 시장이 흘러내려서 속상하신 시청자분들께 성공투자 오후 증시에서 매일매일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궁금증이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이어갑니다. 오늘 장의 관심주 이제 5위부터 한 계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업종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닥 잡으면서 반등을 시도하는데요. 기아가 5위입니다. 기아의 EV6 GT와 또 현대차의 제네시스 GV60이 최근 독일 자동차 전문 매거진에서 전기차 비교 평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아 레이 EV 신차 출시에 나섰죠. 사전 예약 약 6,000대로 기아가 목표한 올해 판매 4,000대를 이미 초과 달성하면서 또 선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 자동차 업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서 미국 4분기 재고가 감소하고 또 인센티브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 또 폭스바겐, GM 등 경쟁사의 전기차 생산을 원활하지 못하다 보면 현대차, 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 반등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기아 역시 노조 임협 타결이 불발되면서 향후 추석 이후에 타결이 될지 여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아 중저가 SUV 신형 EV4 내년 공개를 앞두고 출시 임박하면서 EV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 모멘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주가 저평가 구간 다시금 반등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이어서 4위 종목 살펴봅니다. 기관의 강력한 순매수에 추세가 견조하게 살아나 있는 HK 이노엔이 오늘장 관심주 4위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2분기 대비 큰 폭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K-캡의 모멘텀이 짙죠. 공동 판매 재계약을 통해 지금 영업 실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하반기 중국 로열티 수입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 내년에도 로열티 수입이 120억 원으로 인식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적으로 기대감이 높습니다. K-캡이 지난해 8월 미국 FDA로부터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는데 2025년 하반기 미국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2024년 초까지 유럽 파트너사를 선정하고 2024년 중에 유럽 임상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미국, 중국 등 해외 시장 진출로 인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HK 이노엔 내년부터 이 K-캡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기업 가치 성장할 것이다. 증권가에서 목표가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그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오늘장 관심주 3위입니다. 중국 소비주 내에서 면세점주 호텔신라가 올라왔네요. 한덕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면담에서 시 주석이 방한 문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한중 관계 개선 기대 속에 중국 관련주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달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중추절 국경절 연휴에도 지금 중국 단체 관광 본격 유입이 기대되면서 중국 소비주 호텔신라 이 면세점주를 비롯해서 화장품주들 동반 상승세 두드러집니다. 이 중국 황금 연휴 이후에 중국
중국 단체 관광객으로 인한 유의미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4분기부터 매형 성장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매출 성장 기대하면서 목표가 13만 원으로 또 상향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눈높이가 높아지는 호텔 신라 반등의 힘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중국 소비주 내에서의 또 주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략도 이어가 볼까요? 네, 5위는 이 기아입니다. 이 모처럼 만에 이 반등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도 뚜렷한 상황입니다. 기아 지금 좀 반등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김영대 이사님? 네, 4분기까지도 반등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기아를 포함한 그 자동차 종목들의 7월 이후 부진한 주가 흐름이 좀 반대로 흐를수록 오히려 지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이제 7월 이후 부진한 주가 흐름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났는데 첫 번째가 달러와 약세 전환에 따른 이익률 훼손 그리고 일본 자동차들의 생산 정상화 그리고 전기차 판매 둔화였는데요. 환율이 지금 7월과 8월은 물론 9월에도 현재 1,300원대 중반을 좀 유지 중에서 3분기에 어떤 실적이 있어서 최소 환율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차 생산 정상화 관련해서는 사실 단기적으로 경쟁이 좀 심화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일본 업체들이 좀 대응이 늦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일본 차들은 현대차 그룹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이 단기 주가에 좀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전기차 판매 사실 저가 전기차의 등장으로 인해서 국내 판매가 매우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의 어떤 점유율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4.4%를 바닥으로 지금 2분기에는 거의 8%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향후 내년 말로 예상되는 어떤 보조금 재수령까지 선방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도 보면 7월, 8월 도매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는데 지금 사실 작년 3분기부터 지금 판매 대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기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것이 자동차 업종이 고배당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기아의 경우에 2년 연속 25% 이상 배당 성향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올해 실적을 한 25% 배당 성향을 지금 적용시킨다면 올해 약 한 6천 원 정도의 주당 배당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7% 이상의 기대 배당 수익률이 있다는 점도 4분기에 어떤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평균이 이제 PER이 한 6배 정도 되는데 그래도 훨씬 못 미치는 3.5 정도의 파워밸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파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파업이 어떤 성공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영업적인 측면이라든지 노동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아나 뭐 국내 자동차 업종도 어떤 불이익이 조금 실적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파업 관련보다는 전체 큰 흐름에서의 업황을 좀 보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 구간에서 기아 4분기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4위 HK 이노엔입니다. 기관 수급이 주요하게 또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종목입니다. K캡에 대한 모멘텀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를 과연 어디까지 주가 상승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제약 바이오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HK 이노엔의 경우에는 K캡이라고 하는 국내 30호 신약 위식도 역류 질환 전용 약이죠. 현재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국산 신약 중에서 최단기로 1,0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경쟁사 해외 제품 대비해서 상당히 약효가 우수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8개국의 출시민 허가가 완료가 되었는데 일단 현재까지 보게 되면 누적 계약 국가가 35개국이고요. 회사 측에서는 2028년까지 100개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어떤 기대감,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진행돼서 잘 돼야지만 그에 따른 마일스톤을 따박따박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죠. 제품이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품력에 대한 어떤만 놓고 본다라면은 노이즈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이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도 좋은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좀 더 돌아서게 된다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의 관점 유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기회로 전략을 삼아보자 HK 이노엔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호텔신라입니다. 역시나 이번에 이 중국 중추절 국경절 연휴로 인해서 또 유커들의 유입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인데요. 이 호텔신라 역시나 또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또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텔신라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영지 이사님? 네, 사실 호텔신라가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 이후에 주가 흐름은 상당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29일부터 시작되는 8일간의 그런 중국 국경절 연휴 이후에는 어떤 이런 매출 성장의 가시성이 지표 수치로 좀 확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그 이후로는 주가에 어떤 상승 탄력이 좀 붙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성장에 있어서 중국 어떤 단체 관광의 수혜는 호텔신라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한국을 여행할 때 2개 또는 3개 이상의 면세점을 방문해야 하는데 호텔신라 면세점 방문 일정은 전체 어떤 그 스케줄의 80% 이상이 여행 상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증권사 보고서에서 그 중국 단체 관광 재개로 인한 매출 기여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을 제공한 게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 단체 관광 시장에서 한국이 한 4% 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9조 4천억 원의 시장이고 이 중에서 한 30%가 쇼핑 비중이면서 또 여기에 호텔신라의 점유율이 한 30%인 것을 곱하면 약 1조 원의 매출액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하나 이제 또 긍정적인 점은 3분기부터는 호텔 부분에서의 어떤 성수기 진입에 따른 그런 이익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사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리오프닝 성향의 관광 수요 증가와 여기에 더해서 숙박 가격도 높은 고공행진을 지속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과거 중국 단체 관광객이 활성화될 때에 비하면 오히려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단체 관광 실적이 확인되는 4분기에는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3위의 호텔신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존중과 겸손님께서 이 한국경제TV에서 유가 150불 간다는데 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방송 중에 나갔던 자막 보셨나 봐요. 네, 바로 JP모건에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란 무서운 의견을 내놨습니다.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예상보다 길게 유지하면서 이 국제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건데요. 전반의 투심이 흔들리는 것만 걱정했는데 그 안에서 투자 전략도 잘 활용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래님의 의견입니다. 초고효율 수소 또 새로운 테마인가? 라는 댓글이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카이스트와 키스트 연구진이 함께 이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초고효율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직 시장에서 테마주로 떠오르는 건 없는데 장이 힘들다 보니 또 들썩일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내가 궁극의 마법이당님의 댓글입니다. 엔터주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쫙 뺄까 봐 걱정했는데 잘 버텨주네 라고 말해주셨어요. 네, 오늘 엔터 3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에서 쭉 끌어올리면서 현재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분기에 좀 전체적으로 주춤했던 만큼 실적신이 다가오면서 3분기 반응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카이스태그님의 의견입니다. 우리 급락 대신 와락합시다 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네, 지난주부터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참 힘드시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뤄지면서 이 코스닥은 1.8%까지 하락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0.4%까지 낙폭 조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급락, 폭락 이런 단어보다는 와락, 토닥토닥 안아주면서 함께 잘 이겨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성공투자 오후 증시에서 매일매일 한경 매거진 연간 구독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다양한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내내 밀리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속속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들 눈에 띄는데요. 오늘 장의 관심주 바로 2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증권에서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최근 주가 하락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여지 충분하다는 판단 제시했습니다. 간에서 오늘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JYP엔터가 2위입니다. 최근 리퍼블릭 레코드와 합작해서 글로벌 걸그룹 론칭 프로젝트 A2K를 진행해 멤버 6명을 확정을 했죠. 데뷔 뮤직비디오 오늘 기준으로 326만 뷰를 기록하고 전 세계 33개국 유튜브 트렌드 순위에 진입하면서 글로벌 흥행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연말로 갈수록 신인 데뷔라든지 퍼블리싱 매출 증가, 또 기존 아티스트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그 모멘텀이 짙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도 추정치를 그 상향 조정하면서 JYP엔터에 대한 눈높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 엔터주들의 상승을 이끄는 JYP엔터를 필두로 해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지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버티면서 시장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장 관심주 1위입니다. 다시금 7만 원 회복해낼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범위를 향후 10년간 5% 이내로 제한하는 초안을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예상했던 수준으로 다행히 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이제 연휴 이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조 5천억 원대로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서 그 눈높이가 점차 낮아지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최근 전망치 2조 원을 못 넘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최근 반도체 업황 반등이 더 지연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주가 발목을 잡았지만 감산으로 인한 반도체 재고 피크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하반기 시간이 갈수록 지금 업황 반등 시그널 불명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하향되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 4분기쯤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번 주도 27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정이 또 반도체 업황 향방을 체크하는 주요 가늠자가 돼줄 수 있을지 이벤트도 같이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 삼성전자로 또 반도체주들에 대한 향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위와 1위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김서우 이사님, 2위는 JYP엔터인데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짚어주셨으니까 지금 A2K 관련한 걸그룹에 대한 초기 반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주가 향방까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주가 최근에 많이 내려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3분기 어닝 뭐 쇼크도 아니죠. 워낙에 시장에서 너무 기대치를 높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내려왔고요. 그 사이에 이 YG 엔터 쪽에서 이 블랙핑크에 대한 재계약 노이즈가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엔터주 중심으로 투심이 악화가 되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 제일 좋은 호재는 역시나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호재죠. 엔터주들의 성수기는 4분기가 성수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A2K 프로젝트, 즉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뷔차라는 어떤 걸그룹 활동명을 이제 지어주고 있는데요. 멤버 6명이 확정됐고 지난주 금요일이죠. 프리 데뷔 싱글이 공개되는데 자, 그것을 들으신 분들은 나 느낌이 안 온다. 느낌이 안 와서 잘 모르겠다. 이거는 사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의 느낌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인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의 관점으로 이 걸그룹이 되냐 안 되냐를 평가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과거에 이제 JYP 박진영 씨가 어떤 처음에 미국 진출했을 때랑 다르죠. 지금은 리퍼블릭 레코드라고 하는 전 세계 1위 레이블을 끼고 진출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1위 레이블이 영업을 대신 해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그룹이 망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4분기부터 돌아서는데 전 세계 1위 레이블이 신규 걸그룹을 적극 밀어준다라면은 오히려 주가는 지금부터는 바닥을 잡고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존의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조정받은 엔터주 또 JYP뿐만 아니라 이 4분기 성수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입니다. 다시 6만 원대로 내려앉은 삼성전자. 이제 3분기 실적 추정치도 내려가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사실 삼성전자는 이제 4분기에는 이제 계절성을 감안해서 코스피가 좀 더 강할 것이고 거기 중에서 대형주를 좀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요즘 많은 이런 시장 상황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27일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업황 회복의 단서가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가 상승 전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D램에서의 어떤 ASP 반등이 나타나는지 여부와 또 중기적으로 인공지능 관련한 신규 수요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거가 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만일 여기서 D램 가격의 반등이 확인된다면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전반적인 글로벌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를 견인할 만한 이벤트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좀 고려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어떤 반도체에 대한 수요 회복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데 올해 10년 만에 최저 판매량을 기록한 스마트폰과 여기에 또 PC에 관련한 수요의 예측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성장세로의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주요 고객사들이 메모리 가격 인상을 좀 수용하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D램과 낸드 가격의 어떤 전환 시기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 같은 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HBM3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뒤처져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호재성 재료가 4분기에 자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단기 상승이 꾸준히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떤 장기적으로 D램 업황 회복으로 인한 보유관점으로의 접근도 가능한 종목이고 단기적으로는 HBM3 관련한 재료로 인한 상승 시 수익을 단기로 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여서 향후 계단식 상승을 노린 신규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이사님은 삼성전자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메모리 반도체의 반등 사이클은 TSMC와는 조금 시간차가 있습니다. TSMC의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TSMC의 파운드리 사이클보다는 먼저 수요의 하락 사이클을 맞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먼저 하락을 맞았고 지금은 이제 그 하락을 딛고서 반등하는 그 과정의 초입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D램의 경우에는 3분기에서 4분기를 바닥으로 잡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최근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기본 디폴트 설정이 갑자기 내려갔습니다. 전에 1080 HD였었는데 지금 그 설정해놔도 다시 또 이제 480 프레임으로 내려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서버에 대한 투자가 다시금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DDR5에 대한 부분들도 본격적으로 상승이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 두 분의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5위 기아부터 2위 삼성전자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참여로 함께할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의 베스트 댓글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네, 오늘 시청자 댓글 참여 코너 당첨자는 엔터주 관련 의견 남겨주셨던 내가 궁극의 마법이당님입니다. 와우라이브 @ wowtv.co.kr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이 채팅 참여해주신 분들 선정해서 여러 정보가 가득한 한경 매거진 연간 구독권 이번 주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영재, 김성훈 이사,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